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수 교육심리상담연구소 이상옥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들었던 시기였죠.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오늘은 이 시국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곳곳에 위험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서지향적 관점과 개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내적 경험, 몸이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기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해야 하니까 불안한 게 당연해. 불안해도 괜찮아.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둘째는 경험을 강화시키고 경험을 상징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을 붙여볼까요? 자, 먼지라고 이름을 붙여 명명화하고 문제를 객관화하면 역설적으로 불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내 걱정과 불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걱정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대상이 나의 걱정과 불안을 잠깐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한 나 자신에게 선물 같은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SNS를 하시나요? 이런 경험은 정말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SNS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것, 동시에 일기장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모습만을 남기려 하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인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은 인간이 가진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했는데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델링을 정해놓고 1년, 6개월 등 기간을 정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부터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면 나는 어제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갔고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매일매일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나도 어느새 SNS에 올려진 부러워했던 사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창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에너지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우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자신과 대화해 보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하지.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 아직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면 너 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 우리가 살면서 오랫동안 긴 여행을 하는 중에 나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방법은 바로 셀프 코칭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셀프 코칭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21번 고른 다음 다시 취업의 문을 두드렸을 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시길 저도 바랄게요. 네, 정말 어떤 상황일지 눈에 그려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어머니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족들이 엄마와 아내에게 의지하고 또 자신들의 필요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또 내가 가족들의 모든 일상을 다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도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어도 각자 스케줄을 정해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정하는 등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구조화하는 거죠. 자, 두 팔을 벌려 보세요. 두 팔을 벌려 서로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춤을 춰도 방해받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과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40대 이후 아버지이자 가장의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외로운 우리네 아버지의 현재의 모습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왜 욱하고 화가 나는지, 또 나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제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들러는 어렸을 때 환경에서의 경험이 그 사람의 기질과 합쳐져서 성격을 형성하고 생활 양식을 만든다고 말했는데요. 어린 시절 초기 기억과 함께 따라오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날이 저무는데 엄마가 없어서 슬프거나 불안하고 무섭고 쓸쓸하고 두려움 같은 1차 감정이 느껴지면 아이는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없어서 화나 짜증과 같은 2차 감정을 느끼게 돼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지만 엄마가 그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야단을 치거나 억압하면 아이는 자신에게 더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감지하죠. 그래서 그 감정을 꾹꾹 눌러 억압합니다. 무의식 속에 쌓인 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오리 바람 같은 더 큰 화로 밖으로 나오려는 힘이 강해지고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분노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인이 된 자신이 어린 시절 나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우는 너를 안아주고 위로해주지 않아서 더 슬프고 서운했겠다. 그래도 잘 참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견뎠어. 잘했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하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어떤 감정이든 반갑게 받아주고 돌봐주면 내 인생이, 내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오늘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등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는데요. 딱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돌아와줬으면 합니다. 이상 진행수 교육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이상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심리교육센터 이사장 김몽길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중한 분들과 마음껏 만나지도 웃을 수도 없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함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영상 속 작은 이야기를 통해
아직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아픔을 치유하며 자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